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 이제 기다리던 잡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게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잡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강력한 고용 보고서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도 다시 좀 강세 쪽의 폭을 확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시장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거기에 또 매일매일 얘기가 달라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또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장 끝나서 마감 시황을 말씀드릴 때 또 내일 잡 데이터 때문에 오를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롱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르는 쪽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잡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게 나와도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어쨌든가 우리 시장은 오늘 월요일 그냥 강보합권의 코스피가 출발을 했는데 하루 종일 들쭉날쭉한 그런 움직임을 이어갔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섰지만 또 오후 늦게 3시 부근에는 제법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막 늘어나면서 상승 폭도 좀 넓히는가 했는데 결국 이제 종가로 가면서 다시 이제 주저앉아서 그냥 흔적만 나는 정도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07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12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도 93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17.65포인트 2717.65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1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이건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이어가면서 지수가 아주 급하게 1% 밑으로 쭉 가라앉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가벼운 등락만 거듭한 채로 그냥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6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70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348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60을 간당간당 지키면서 860.57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34%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오늘 이제 가까스로 우리 도지라고 그러죠. 십자가 모양의 음봉도지입니다. 음봉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일봉이 10일 2평, 5일 2평 다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오늘 완벽한 역배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역배열 중에 다시 또 오늘 60일 이동평균을 못 지키고 그 밑으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냥 단기적인 반등을 제외하고는 쉽게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53원 20전 지난 주말보다 40전이 오르면서 끝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1994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60억을 샀는데 삼성전자만 1994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다 팔았고 삼성바이오 58억, 현대차 760억, 기아 145억, 셀트리온 334억, 포스코홀딩스 25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산 거. 그 다음에 기관은 전부 팔았고 삼성전자도 1280억, SK하이닉스도 137억 그러니까 전부 팔았고 기아 187억, 셀트리온 286억,
포스코홀딩스 147억, 삼성 HDI 22억, 요게 답니다. 산 게.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서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57억, 14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64억, 5억 이렇게 팔았고 나머지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움직인 그 섹터들을 보면 유리기판 이거는 뭐 지금 계속 며칠째 지난주도 그랬고 이게 이제 반도체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플리케이션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를 또 건너뛰는 유리기판 쪽으로 가면서 물론 이제 이것도 큰 영역의 반도체이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르 확장 장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상당 기간 시장의 주제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끝내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갑자기 이 사업에 막 신규 진입하고 막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어디에 뭐 갑자기 기존의 거를 제치고 납품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뭐 손보 생보 은행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예요?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그러면 우리가 뭐죠? 봄이었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적 시즌이 왔음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새 올해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서 전선 전력 설비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 이슈도 돌고 돌고 보면 이 이슈보다 더 앞으로 그 수익성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또 특징이 뭐냐면 장중이거나 뭐 일간이거나 잦은 이렇게 조그만 짧은 조정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요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차 일찍 내놓는다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확 불면서 오늘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상 그 분기점에 와 있어요. 자동차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으로 움직이면 완벽한 매수 시그널을 또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 관련했는데 유류유통 뭐 LP가스, 액화 석유가스죠. 뭐 이런 거 이제 유통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했잖아요. 근데 미군은 이제 쉬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전투를 했으니까 잠정적으로 이제 그런 거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휴전 협상에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해결 남아 있는 게 이란하고의 문제잖아요. 이란은 이제 라마단이 4월 9일 날 끝나니까 이것도 몰라요. 라마단 중엔 전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이란이 어떻게 이제 보복을 할지 이것도 이제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보면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이 전부 수요일 날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하고 또 쉬니까 어차피 수요일 날 있어서 시장은 큰 움직임보다는 좀 기다려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종목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만개미 스쿨은 여러분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이제 스쿨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요새 뭐 하여튼 그 문제가 많아서 감독당도 상당히 이제 고민하고 철저히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는 걸 제가 그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남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유사투자 자문어법 위반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고기 잡는 법을 배우시면 혼자서 활용해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100엔트 치시고 뭐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볼까요? 우리는 이제 그 수요일 4월 10일이 총선 때문에 휴장이잖아요. 휴장이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미 끝났고 내일 하루 열리면 우리 또 쉬어야 돼요. 수요일날 쉬고 목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늘도 그랬었지만 뭐 내일도 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잡기는 되게 좀 어렵다. 그 이후에 변수들이 많아요. 왜 또 그러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증시에서 다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각종 지표, 자료, 뭐 뉴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날 전부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4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늘 따지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날 나오죠. 예, 그날 나옵니다. 또 FOMC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돼요. 그 공개되면 이제 몇 명이 위원, 몇 명이 어떤 얘기했고,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강도가 어땠고. 또, 이게 이제 또 금리 인하 시기나 강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수요일 날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날 미국하고 그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국빈 자격으로 만나러 미국에 가는데 여기서 뭐 딴 거는 필요 없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엔화의 계속되는 약세에 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게 이제 또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카고 연흥총재 굴비스 또 보우만 연준 이사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있어요. 그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뭔 얘기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또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게 전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집중돼 있고 우리는 이제 휴장인데 또 마침 3월 12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4월 9일 날 끝나요. 라마단이. 그러면 4월 10일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이란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영성한 그 이스라엘이 공습한 거에 대한 보복을 이란이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변수되냐. 그렇게 되면 또 유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런 것조차도 지금 10일 날 다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 뭐 늦게 개표 방송 보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개표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것도 우리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요일 전까지는 시장을 그냥 태핑하는 가볍게 그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2천억이 넘게 코스피를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 이게 뻔히 이제 우리가 보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는 종목만 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주가만 가고 그쪽 언저리만 축제고 나머지는 아니고 뭐 이제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런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것만 살까? 사는 걸 또 사고 또 사고만 이것만 할까?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 사다가 이제 팔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알겠지만 수급에서 첫 번째는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예요. 이 종목, 이 산업에 대한 미래가 현실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해서 진출한다, 뭐 하기로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MOU를 맺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산업 자체가 미래에 상당한 수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얘 앞으로도 돈 벌 수 있어?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의 실적이에요. 현재의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과거보다 나빠지는 종목은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고 적어도 작년보다 직전 분기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이 괜찮아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지금 돈 벌고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주식 투자의 진리에 가까운 거죠. 자,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앞으로도 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따져진 종목, 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세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그냥 난 안 사겠다. 이거는 되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안 사고. 그러니까 맨날 왜 이런 거잖아요. 있는 거 내버리고 새 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 주식 투자 잘 못하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뭔가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이러면 좀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냥 지금 잘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 지금 잘 가고 있으면 추세가 살아있으면 갈 때까지 가보자. 괜히 초싹거리면서 딴 데로 가지 말라. 잘 모르면서. 왜냐면 미래는 다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미리 간다? 근데 미리 가는 확률보다 확인하고 가는 게 나니까 그쪽도 새로 가려는 쪽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뭔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그동안 쉬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게 하루 이틀 딱 들면 우리가 말하는 매수 시그널을 완벽하게 만든다. 그럼 그때 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꺾인다? 그럼 또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게 뭐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냐? 지금 돈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 두 가지 하고 수급이 따라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 수급을 그렇게 보세요. 막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벌써 2달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 보신 다음에 한 2주 또 보시고 한 달 단위, 2주 단위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종목이 한 100종목 이렇게는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몇 종목 안 되시면 그렇게 보시는 게 확실히 정확하게 흐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유동성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원칙은 깨지지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왜 맨날 가는 것만 가냐 뭐 이러지 마시고 시장은 불평을 하는 거, 시장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시장이 왜 그런가 이걸 따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방법이죠.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